요즘 보면 정말 자녀 세대가 살아가기 벅찬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생을 배우고 적응하는 법을 익혔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이야기, 육아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들, 40대가 되도록 내 집 하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우리 자식 세대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세대, 특히 베이비 부머들은 참 다르게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밥 먹듯 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벌어야 했고 모자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 됐습니다. 적응력이랄까, 버티는 힘이랄까, 그게 몸에 배어 있었죠. 사는 게 원래 힘든 거라는 각오가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전혀 다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어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 직업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죠. 거기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솔직히 우리 세대도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은퇴 준비를 하는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야 하나 고민이 커집니다. 단순히 돈 조금 물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집 한 채? 하지만 요즘 세상에 집 한 채로 모든 게 해결되나요? 그 집 팔아도 노후가 안정되긴커녕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려받을 게 있든 없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마련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는 우리가 자녀 세대의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나도 내 노후를 준비하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부모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유산이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부부가 있어요. 예전에 장사를 크게 했다가 IMF 때 다 잃었지만 50대 후반부터 새벽 시장에 나가며 작은 수입을 꾸준히 모았어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그리고 월 20만 원 남짓한 노점 수입까지 합치면 부부가 한 달에 150만 170만 원 정도로 삽니다. 누가 보면 빠듯하다 하겠지만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마련했으니 애들한테 손 안 벌려서 다행이다 하라고 해요. 자식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결국 부모의 준비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자식에게 기대게 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죠. 자식들이 살기 힘들수록 부모가 자립해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변화가 큰 세상에서 자식에게 꼭 필요한 건 현금보다 지혜라는 점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은 62세에 은퇴했는데 수도권에 30평 아파트가 있어요. 아이가 둘인데 다 직장 생활 중이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집 한 채 물려주면 큰 거 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에도 큰돈 대신 생활비 관리법, 대출 원리금 상환법, 연금 가입 요령 같은 걸 차근차근 알려줬대요. 처음엔 아이들도 잔소리냐 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 고마워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돈 벌기 힘든 세상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겪은 실수나 깨달음을 나눠줘야죠. 돈 쓰기 전에 저축부터 해라. 빚질 땐 이자를 꼭 계산해봐라. 아프면 돈이 가장 많이 든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야말로 요즘 자식들한테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은 평생 농사 지으며 아이 넷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요즘 자식들이 다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도 하세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자식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애 키우는 비용에 허덕이는데도 우리 때는 더 어려웠다면서 좀 야박하게 구시더라고요.
결국 자식들도 부모와 거리감이 생겼대요. 사실 우리 세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건 맞지만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때는 집값이 연봉의 몇 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배, 20배가 넘죠. 일자리는 많았지만 지금은 AI, 자동화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 직업이 많고요. 부모가 그래, 너희 세대가 쉽지 않겠더라 하고 인정해주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가 생기고 대화가 열려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대가 자식들보다 더 잘났다고 하기보다 우리도 이제 준비 잘해야 하고 아이들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은퇴 준비는 내 살길 준비이면서도 내 자식과의 관계 준비이기도 합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되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에도 최소한 경제적인 부담 대신 위로나 조언을 줄 수 있죠. 요즘 세상은 부모가 돈만 물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살기 너무 어려워서 부모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나눠줘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은퇴 세대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너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내 생활비와 의료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둘째, 자식이 기대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은 해주고, 셋째, 자식 세대의 고단함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는 것. 이게 결국 우리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앞서 쓴 이야기에서 이어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실제로 쓸 수 있는 팁, 주의할 점, 사례를 살을 붙여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입니다. 이건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이 필요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보통 부부 기준 월 200만 25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이건 정말 최소 수준이에요. 수도권에서 살면 교통비, 관리비, 공과금, 식비만 해도 훌쩍 나가죠. 여기에 병원비나 갑자기 들어가는 경조사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연금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겠어 하고 무시하시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현재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한 달 약 62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두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으면 120만 원 남짓이죠. 물론 납부 기간이 짧으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65세 이전이라면 국민연금 추가납 입추 후 납부를 최대한 채워라 권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금액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또 하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입니다. DB형, DC형, IRP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보면 60대 되어서야 내 퇴직연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연금 자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건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몇 억씩 되는데 연금으로 돌리면 평생 월 100만 2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집값이 자식에게 상속되긴 어렵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식들도 상속보다 부모가 생활비 때문에 힘든 것을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상속보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게 가족 관계에도 도움이 돼요. 둘째는 의료비 대비입니다. 노후 가계 지출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병원비예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한 달 약 20만 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암, 중풍, 심장병처럼 큰 병 걸리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단위로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민간 실손보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해서 비싼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 실손보험은 노후에는 갱신되며 보험료가 오르지만 그래도 입원 수술비의 큰 부담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미 나이가 있어 가입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50대라면 꼭 한번 보험 리모델링을 해두세요. 셋째는 생활비 관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기준 월 200만 원을 목표로 잡으면
연금으로 150만 원이 나온다고 합시다.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66세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국민연금 합쳐서 월 120만 원 정도 받고 주택연금으로 월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총 190만 원이죠. 전세 살던 집을 팔아서 지방 소형주택으로 옮겼고 전세 보증금 차액으로 현금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두고 큰 병원비나 경조사비로 쓰도록 계획했대요. 이분들은 가장 먼저 월 고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수도권 관리비, 교통비가 너무 나가서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더니 한 달 공과금이 15만 원 가까이 줄었대요. 교통비도 버스 타면 무료라서 부담이 거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쓸까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이나 주거 형태를 바꿔서라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는 자녀 지원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할 때 그래도 자식 결혼할 때 보태줘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반드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은퇴 자금을 자식 지원에 쓰고 나면 정작 자기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 상담 사례 중 60대 초반 부부가 자식 결혼비로 1억을 지원한 뒤 생활비가 모자라서 주택연금도 돌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식들도 부담을 느껴서 부모에게 용돈도 잘 못 드리고요. 이건 부모도 자식도 모두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의 노후 생활비로 쓸 거다. 내가 결혼하든 집을 사든 내 능력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신 우리가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너희한테 손 벌리진 않을 거다. 사실 자식들도 그런 부모가 제일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세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땐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지금 너희도 쉽지 않겠다라고 인정하면 자식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위로와 지혜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언젠가 배우게 돼요.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삶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자식에게 남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결국 요즘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자식의 짐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 그리고 자식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선물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 보험, 주거 계획을 점검하고 생활비 구조를 살펴보고 자식과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